28살인 직장인 민수 씨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학생이 될 무렵부터였을까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걸 그대로 말로 표현하거나 했습니다. 아닐걸? 그건 해봤자 안 돼.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겠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랑 알고 지내는 동안 긍정적인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말은 민수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아니라고 부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자신의 말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할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긍정적인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민수 씨의 말버릇은 눈에 띄게 달라졌으니까요. 그동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던 다른 친구들마저 요즘 많이 달라졌다며 민수 씨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러한 자신의 변화와 주변의 칭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단점이든 이런 식으로 고쳐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민수 씨에게도 잘 고쳐지지 않는 단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짠돌이 성향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조금 심하면 스트레스까지 받거나 했으니까요. 민수 씨는 한 번 산 물건은 웬만해선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닳고 다를 때까지 사용하며 일상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그의 당연한 습관이었죠. 민수 씨에게는 굳이 돈을 주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하루에 몇 번씩 커피를 사서 마시거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는 일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돈과 시간의 낭비처럼 느껴지면서 강한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혼자 생활할 때는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하거나 성의의 표시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고 민수 씨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그 상황을 피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짠돌이란 말을 듣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민수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민수 씨는 자신의 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이 사회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짠돌이 성향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으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오랫동안 굳어져온 습관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쉽게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민수 씨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버릇을 고쳤듯 짠돌이 성향 역시 쉽게 고쳐질 줄 알았으나 고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과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거짓말처럼 쉽게 고쳐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고쳐지지 않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압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지력보다는 거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단점들은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대학생인 종아 씨는 어릴 적 잊지 못할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사촌들과 장난을 치다 3층 높이의 창문에 매달리게 되었던 일이었죠. 아직 어린아이였던 정아 씨는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어른들이 급히 달려와 정아 씨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다리가 부러진 것 외에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떨어진 곳이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잔디가 깔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뒤부터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갑자기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어지러워지면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였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고소공포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진 경험이 강한 충격으로 남아 트라우마가 된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항상 신경을 써주었고 정아 씨 역시 의식적으로 높은 곳을 피해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생활하게 되자 높은 곳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그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정아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정아 씨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각종 책과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았으나 막상 높은 곳에 서기만 하면 불안감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정아 씨는 2년 전부터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격투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체력 훈련을 하며 펀치와 킥과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을 연습했지만 점점 훈련 강도가 높아지며 직접 상대방과 스파링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기도 하고 훈련 중 실수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고소공포증처럼 강한 트라우마는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아 씨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어릴 적 경험한 충격이 훨씬 크게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어릴 때 겪은 일은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음속에 각인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에만 가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물을 피하게 되겠죠. 어쩌다 용기를 내서 물에 들어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른이 되어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큰 위험을 겪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시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구명조끼를 준비하거나 수영을 배우는 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어린아이에 비해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일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위험을 경험했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 선택지가 훨씬 적은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고 대처 능력 역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위험이라도 어른보다는 어린아이가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되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그대로 거부감이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거부감은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라우마와 거부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민수 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민수 씨는 자신의 짠돌이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자신의 단점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 거부감부터 약하게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민수 씨는 자신의 짠돌이 성향이 가져오는 불이익들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자신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너무 아끼면 사람이 쫌스러워 보일 수 있어. 써야 될 때 돈을 쓰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자연스럽게 소외를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거의 없는 아주 적은 금액부터 사용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금액을 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정도 금액을 썼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암시를 걸면서요. 또한 돈을 쓸 때마다 그때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일기에 기록하며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느리고 여유롭게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민수 씨는 자신의 짠돌이 성향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짠돌이 성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하거나 작은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새로운 행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 단점을 계속 의식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점이 강할수록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먼저 거부감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꾸준히 암시를 걸어 거부감을 약하게 만든 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당장 단점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덤벼들게 되면 스트레스와 거부감이 심해 오히려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가능해졌다고 느낀 후에도 항상 자신의 감정을 살피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도 거부감이 사라지지 않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고치기 힘든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관점을 바꿔보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접근 방식을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도현 씨는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부모님이 과도할 정도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공부량은 어린 도현 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그 공부를 해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정해준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내지 못한 양만큼 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어린 도현 씨에게는 그 과정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은 잠을 자는 순간이었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전에는 차라리 다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은 그대로 강한 거부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고 심지어는 단순히 반복적인 일조차 집중해서 해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두드러졌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현 씨는 항상 남들보다 부족한 학습 능력에 발목이 잡혔고 중간중간 제대로 공부를 해보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으나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몰려와 집중력이 금세 흐트러지곤 하였습니다. 도현 씨의 트라우마는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25살 무렵 도현 씨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 책을 읽던 중 도현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분수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남들처럼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도현 씨는 계속 실패를 해왔던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거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부족한 능력에만 집중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현 씨는 우선 자신의 집중력과 인내심에 맞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아주 천천히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면서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도현 씨는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머리가 어지럽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공부 시간이 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40분 공부를 한 뒤 충분히 쉬고 다시 공부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1년이면 끝낼 공부를 도현 씨는 2년, 3년에 걸쳐 할 정도로 기간을 길게 잡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차근차근 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 이제는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현 씨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집중력과 인내심이라는 기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현 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장의 공부 실력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며 막연하고 힘든 목표보다는 단점 극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능하면 평소에 꾸준히 스스로에 대해 관찰하고 자세히 파악해 나가는 한편 잘 고쳐지지 않는 단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꾸준히 암시를 걸며 느긋하고 여유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하는 목표에 맞춰 필요한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모든 시도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점이 불편하고 싫어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실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극복하고 싶은 단점이 있는데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몸이 아프다고 가정해봅시다. 허리가 뻐근하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 구부정한 자세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쉬면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아팠다가 다시 괜찮아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저 자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요. 그러다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불편함은 변화를 시도할 만큼의 자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증이 훨씬 심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몇 차례 허리가 삐끗하더니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참기 힘든 통증이 몰려오고 기침 한 번 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일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관련 증상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서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치료를 받으며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은 의외로 충분한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욕구는 개인의 의지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이러한 욕구는 대부분 신체 변화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상이 흔들린 만큼 불편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단점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다면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조금 더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자신의 단점을 계속 의식하고 또한 가능하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자극이 우리를 흔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단점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부감이 강한 단점들을 극복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꾸준한 암시로 거부감을 약하게 만들고 필요한 능력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키우며 단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변화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막연한 시도보다는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변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은 그만큼 불편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